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88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44,364명입니다. 역시 수도권의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20명 늘었고 사망자도 13명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이 오전에 발표된 현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80명인데요. 해외 유입은 32명뿐이고 국내 발생이 848명입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사망자가 13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20명이 늘었습니다. 요양병원 등에 있던 고령층이 잇따라 감염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요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가 어제는 일시적으로 700명대로 떨어졌었죠. 오늘 다시 9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향후 950명에서 1,200명 사이의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에선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보면요. 30개 검사소에서 하루 만에 약 5,000명 정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존엔 유증상자나 접촉자들만 진단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임시검사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검사량 규모가 이전보다 늘어납니다. 그만큼 신규 확진자가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확진자 가운데는 여전히 수도권의 비중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전체의 848명 가운데 수도권이 575명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70% 정도가 연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도 경기가 가장 많습니다. 274명이고요. 그다음이 서울인데 246명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울산과 부산의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권역별 상황을 보면요. 하루 평균 확진자가 73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이 보시면은 540명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충청권인데 40명대죠. 확진자가 제일 적은 제주는 4명도 안 됩니다. 그만큼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더욱 걱정되는 거는 수도권의 요양시설과 이렇게 종교시설 등 고령층 비중이 높은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주보다 고령층 감염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망자는 직전 일주일에 18명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위중증 환자의 평균 숫자도 보시면은 100명대에서 15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취소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입소노인 60여 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현 기자, 지금까지 요양원 확진자가 모두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네, 전북 김제시 황산면에 있는 가나안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이곳에 입소자 등 62명이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어제 저녁 입소자 2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체 입소자와 종사자 120여 명을 포함해 가족 등 관련자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60명이 더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확진자 수는 지금보다 더 늘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 첫 요양원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원 안에 환자를 돌볼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일반 환자를 각각 다른 시설에 분산 격리하기로 하고 조금 전 오후 1시부터 환자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건물을 비운 뒤 요양원은 폐쇄 조치됩니다. 방역당국은 요양원 종사자와 가족 등 관련자들은 가까운 선별 검사소를 찾아 검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제 지역의 한 양로원 종사자 1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된 종사자가 가나안 요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와 지인 사이인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에 잇따르자 김제시는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도청에서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해 어제부터 임시 선별 검사소가 운영 중인 가운데 오늘도 수도권 내 22곳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서울역 선별 검사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으러 나왔다면서요? 네, 서울역 검사소엔 추운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전에 저희 취재진이 살펴보니 30여 분 정도는 기다려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오후에도 시민 한 40여 명 정도가 검사를 기다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시에서만 2,240명이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검사소 22곳이 추가로 열리는데요. 종로 구민회관 후문, 신도림역과 고속터미널역 등에서 오늘부터 검사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별 선별검사소 위치와 운영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검사소는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 혹은 6시까지 운영됩니다. 검사소마다 차이가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익명으로도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 검사 받으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지금 서울의 확산세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확진자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251명입니다. 서울 강서구 교회 관련 확진자가 10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모두 16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산구 건설 현장 관련 확진자도 12명이 추가됐고 강남구 어학원과 마포구 홈쇼핑 회사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 300명대로 치솟은 폭증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회복기 전담병원을 운영합니다. 회복기 전담병원은 치료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기저질환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살피는 병원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는데요. 서울시는 병상 40여 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오늘 3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도내 병상이 부족해서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가 한 500명을 넘었고 이 중증 치료 병상은 한 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용덕 기자, 이 어제까지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300명대였는데 하루 사이에 많이 늘었네요. 네, 경기도의 어제 가정대기 확진자는 306명이었는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50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00명대를 바로 뛰어넘은 건데요. 올 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기도 신규 확진자는 288명으로 지역 발생은 274명, 해외 유입은 14명입니다. 이틀 연속 서울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3차 대유행 시작으로 지난 9일 219명을 기록한 뒤 일주일째 200명이 넘는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누적 확진자는 1,252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 요양병원과 관련해 4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감염자는 11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안산 의류공장 관련 5명, 서울 종로구 음식점과 관련해 4명이 새로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아닌 소규모 N차 감염은 53.4%인 145명이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이 확인 중인 경우도 67명입니다. 치료병상 부족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코로나19 치료병상은 733개 가운데 87.3%인 640개가 사용 중이며 특히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49개 가운데 1개만이 남아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5곳의 가동률은 87%로 여유 병상은 200개 안팎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기로 했고 평택 박예병원에 경기도 내 첫 민간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확진자 치료시설과 의료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코로나19 위기대응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12월 15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4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4,364명입니다. 신규로 457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1,205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205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13명 발생하였습니다. 희생되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시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교시설 등입니다. 서울의 강서구 종교시설과 관련해서 총 16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과 관련해서 조사 중 종교시설에서 17명, 복지시설에서 1명이 확인되었고, 기타 방문자들을 중심으로 일제 검사에서 45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04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12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후 6명이 추가되어 총 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과 관련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45명이 추가되어 총 117명이 확진되었고, 경기도 남양주시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3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요양병원에서도 추적 결과 14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6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47명이 추가되어 총 누계 206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의료기관과 관련하여 12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7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시설입니다.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조사 중 22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23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종로구 음식점과 관련하여 3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283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 종교시설 발생 관련 위험 요인을 말씀드리면 12월 이후 전국에서 총 10건이 발생하여 12월 14일 현재 54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환경, 그리고 소모임 또는 시설 내에서의 음식 섭취, 마지막으로는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점 등 4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특별히 특정 종교시설에서는 대면 기도회 중 다수가 확진이 되었고, 특별히 이 기도회 장소는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장소였으며 2시간 이상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습니다. 다른 종교시설 중에는 행사 준비 중 다수가 확진되었는데 합창 연습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행사 후에 함께 식사와 다과를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종교활동 시 철저한 방역 수칙의 준수를 강조드리면서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하며, 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등의 인원도 2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및 활동, 행사, 즉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등의 연습 모임을 포함해서 모든 행사에서의 음식 제공, 그리고 단체 식사, 행사 등이 금지됩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도 종교활동 시에는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금지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주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과 관련입니다. 마스크 미착용이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의 내용인데 요양시설에 외부인 출입 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체온을 측정하지 않는 사례가 신고되었고 이용자들이 승합 차량을 이용해서 요양시설까지 이동할 때 차량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점도 신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 종사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행사 참여자 다수가 장시간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가 이루어진 점도 신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 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장 치료제의 임상 시험과 관련해서는 임상 2상 시험이 진행 중인 바 총 41명의 환자가 등록되었고 혈장 공여를 완료해 주신 분이 4,096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항체 치료제의 임상 시험과 관련해서 2상의 환자 모집이 완료되었음을 이미 말씀드렸고 결과가 분석되고 난 후 조건부 승인 등을 신청하고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항체 치료제의 치료 목적 사용이 지난 1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 건 승인되어 현재 자체 기관의 IRB가 진행 중이며 곧 투약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는 기관, 의사분들, 또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경우 현재 82개 병원에 1,567명의 환자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다시 한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지금의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역당국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대응이라고 강조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사람 간의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하며 지인, 가족 모임이나 연말 연시 행사는 모두 취소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연말 연시는 동거 가족 단위로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면서 영상통화 등을 활용하여 마음을 전했으면 합니다. 둘째로 일상생활 속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직장, 학교, 종교시설 등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주기적으로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고 손이 많이 닿는 리모컨이나 손잡이 등은 자주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 좀처럼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역 실무자로서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의료진 분들이 헌신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유행 상황이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면목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머리 숙여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 최우선 과제는 어떻게든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킴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막고 의료체계를 보존하며 향후 곧 이루어질 치료제, 백신 확보와 사용을 통해서 발생을 통제하는 것이 됩니다. 100마디의 말과 걱정보다 지금 당장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 전파의 길목을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기에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종교시설 관련된 분들은 더는 어떠한 대면 모임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의 발생과 희생이 큰 상황입니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계신 곳의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감시하며 즉시 검사 및 격리해 주시고 인명피해가 큰 점을 유념해 주셔서 평상시에도 비록 시설 밖의 생활에서조차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사업장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구체적으로는 콜센터, 물류센터, 교도소, 군부대 등 집단 거주시설까지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발열 감시,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및 즉시 검사를 실천해 주시고 특별히 집단 시설의 경우 외부인과의 대면 금지 조치도 확실하게 실천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백신 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종합적으로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4,400만 명분의 백신을 선구매하는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사실상 4,400만 명분의 백신은 확보된 상황이며 또한 추가 물량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국민 전체의 접종에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의 시기 또한 백신을 공급하는 시기와 맞닿아 있기에 적극적인 협상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사분기 내 도입 이후 조속히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현재 우선 접종 대상자 선정, 저온 유통 시설의 점검, 현장 접종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과적인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한다는 목표로 저희 방역당국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도 예방접종이 완료되어 집단 면역을 얻게 될 그때까지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또 각종 방역 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헌신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이 시간 추운 날씨에도 일선의 임시선별검사소, 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들께 계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현재의 증가세를 어떻게든 반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 자신부터 책임 있는 자세로 더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제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지혜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했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에도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이 부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구태의연함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더욱 성숙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책임을 느낀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
김 위원장은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정당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입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대국민 사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배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 국회 본관 228호는 역대 보수 정당들의 당대표실로 사용된 곳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날에 맞춰 지난 9일에 대국민 사과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발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에 일정을 연기했고 어젯밤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되면서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징계위원회에서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교수 등 징계위원 2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습니다. 또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오후 징계위에서는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영하 4도에 머무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울이 영하 11도, 모레 영하 10도 등 한파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도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5에서 10,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지엔 최고 3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이어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져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전이 영하 1도, 부산이 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